토스뱅크 일정으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추천했고 하루 만에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6월 9일이 재료 소멸 하락 대응일이었고 복습 간단히 하고 이후 대응법 볼게요. 일단 토스뱅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남들 7년 걸릴 거 토스는 2달 만에 모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용자들을 모았나? 첫 번째, 간편한 이체. 이 같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가 필요가 없다.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고 연락처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상대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된다. 카카오뱅크, K뱅크와 이용자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잔액이 있는 자만 보면 카카오뱅크보다는 못하고요. 그냥 이용자가 많이 있는 건 최근에 가입 이벤트를 많이 한 영향이 있겠죠. 가입하면 주식을 랜덤으로 한 주씩 준다. 저도 하려고 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항상 이래. 바쁘니까 마지막 날에 해야지 하면서 바빠서 까먹고 못하죠. 그러니까 미루면 안 돼. 미루지 말고 뭐든 빠릿빠릿하게 하자. 공부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2천만 성장 잠재력이 있다. 관련주는 이렇게 있고요. 최근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4종목으로 이렇게 2개가 그 중에 크게 상승을 보여줬죠. 일정에 따른 매수와 매도 타점 볼게요. 6월 1일에 토스 나스닥 상장 기대감 붙으면서 한국전자 인증이 대장으로 상한가 먼저 갔고요.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이거에 상승이 나온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매수가 가능한 것이고, 뭐뭐 했다. 이거는 완료. 끝으로 기대감이 사라진다. 재료 소멸. 이거는 매도 관점이고요. 동방 요때 나스닥 상장 전까지 닥치고 홀딩 해라. 닥치고 홀딩 해서 이만큼만 먹었어도 4연상급 수익 나왔고요. 이때도 재추천. 이때는 쿠팡 상장하고 쭉 하락하고 계속 힘이 없죠. 지금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도 유튜브 찍어서 쿠팡 상장하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매도해라. 마지막 탈출 기회다. 강력하게 매도 사인 줬고요. 쿠팡 상장할 것이다에 매수해서 홀딩을 했고, 이제 상장일이 잡혀서 가까워지니까 매도 사인을 준 거죠. 일정이 가까워지는 구간,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헥토즈 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쭉 올랐고요. 상장하고 쭉 하락하죠. 역시 동일하게 같은 흐름. DPC, 빅히트 상장, 이때 상장이고 빅히트 상장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 이것도 재료 소멸의 정석. 이때 계속 반복 추천하고 여기서부터 조심하라고 했죠.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고 쉬운데 초보분들이 몰라서 가장 많이 당한 패턴입니다. 과거 사례 숙지를 안 하니까 장님이 돼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동방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상장할 것이다. 이거에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상승 이유는 미래의 상승 이유다. 그리고 6월 7일에 토스 인허가 결과가 6월 9일에 나온다 했기 때문에 자, 일정이 다시 확인이 됐죠. 요거는 일정이 미정이에요. 일정이 미정이고 중기, 장기 일정인데 이거는 단기로 일정이 붙었죠. 단기 일정 해서 6월 7일에 토스 관련주 종가에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반짝 상승 하락인데 일정이 하루 더 남아있죠. 6월 9일이니까 다시 재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추천하고
튀었다가 빠졌어요. 목표가 12,000원까지 닿았다가 빠졌고요. 그 다음날도 재추천을 했다. 12,000원은 이렇게 닿아줬던 전고점 저항 구간이다. 한국전자인증 일봉 요때 추천하고 일정이 요날이었어요. 일정이 12월 10일 12월 10일에 전자서명법 개정 일정이 있었고 1일에 선침해를 한 거죠. 네,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 9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10일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과 동일해요. 지금도 단기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잖아요. 추천하고, 자, 추천 일정으로 추천했죠. 하루 만에 급등 나왔고 일정이 하루 더 남아 있으니까 반짝 상승 하락 나왔지만 재추천, 이날 종가에 또 재추천을 한 거예요.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15%, 또 하루 만에 12% 요 수익권 챙겨 먹을 수가 있었고, 단기 재료 소멸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죠. 승인이 되고 몇 분 힘싸움 하다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하님 이게 재료 소멸 나왔으니까 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하님 재료 소멸 나왔는데 끝인가요? 물어보죠. 끝이 아니라고. 이 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최고점이 아니면 계속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면서 결국 회복한다 이거죠. 요때 당시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자, 고점이 요 구간이죠. 8,500원 여기로 기준 잡아 볼게요. 그러니까 8,500원을 안착하면 더 가는 거고, 5,000원 여기도 지지가 단기 2평이나 볼린저 밴드나 여러가지 지지가 있겠지만 수평 지지도 있고, 그냥 5,000원 최근에 저가 기준 잡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볼게요. 5,0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8,500원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하던가 아니면 미보유자는 요때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요 5,500원 이탈 없고요, 6,000원 이탈 없고, 그러니까 지지가 3개가 일단 수평 지지로 잡히는 거죠. 요 3개를 기준 잡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탈이 없이 올라가니까 요거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6,000원 기준 잡고 계속 합니다. 8,500원 올라오면 보유자는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항, 근사치로 저항이고요. 여기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분할 매도를 한 게 더 좋았겠죠. 이렇게 전고점 돌파 타점, 여기서 일정 추천, 그리고 이 당시로 가서 월봉을 보면, 자, 작년 12월 8,000원 구간, 작년 12월 8,000원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면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차트를 돌리고 뚫고 올리려고 시도를 하는 구간이죠. 해서 좀 편하게 길게 볼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역배열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아까 설명했던 12,000원 가장 많이 닿은 자리를 찾아서 요 두 개가 중요하죠. 12,000원까지는 간다고 봤고, 정확하게 12,000원 맞고 떨어진 상태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또 12,000원 터치할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어제 오늘 대응법 볼게요. 6월 8일에 장중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리딩을 쫄보는 전량 매도 해라, 그리고 야수는 일부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일정 전에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고 쫄보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기본 대응법이에요. 쫄보는 안정적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요. 장중 빠른 대응이 어려운 자, 이게 재료 소멸이 나오는 일정 당일에는 급락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을 놓칠 수 있겠죠. 해서 일정 전에 급등이 나오면 그날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미련 없이. 그 야수는 강심장, 장중 대응이 가능한 자. 6월 9일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급락이 나오는 도중에 분봉을 푸고 이탈할 때 빠른 대응을 했다면 수익 마감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손실 전환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쫄보의 대응이 훨씬 더 좋았다. 추천했고 급등 목표가 도달. 쫄보는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거예요. 6월 9일 다음날이 일정이지만 전일에 전량 매도하고 보지 않는다. 그럼 수익 마감 깔끔하게 끝이고요. 이제 야수는 분할 매도를 했든 전량 홀딩을 했든 다음날까지 보는 거고요. 근데 다음날까지 보는 거였으면 이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좀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다음날 또 여기까지 올라와 줬으니까 (9일에) 장중에는 대응을 잘 해줬어야 되겠고요. 분봉을 보면 자 여기에요. 여기서 이쯤에서 승인 발표 나고 좀 오르다가 한 7% 올랐나? 7% 정도 올랐네요. 오르고 빠졌다. 1분봉으로 볼까? 여기네요. 이쯤에서 발표, 그리고 7% 오르고 여기 이탈하면서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게 대응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분들, 장중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은 전일에 8일에 전량 매도가 좋았다. 포지션에 따른 본인의 매매 환경에 따라서 언제 매도할 것인지 날짜가 정해진다. 일정주의 장점이죠. 내가 매도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 불확실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딱 매도일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종가에 매수를 해야지. 장중 매수 하신 분들은 불리했죠. 자, 종가 추천 15%, 12% 이렇게 수익권이 나왔으니까 먹기가 수월했다. 근데 이 장중에 잡으시는 분들은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가까워진 날에는 장중 매수는 지양하자. 특히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락할 때 대응을 전혀 못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상 두들겨 맞거든요. 초보분들은 제발 좀 장중 매수를 하지 맙시다. 요런데 장중 매수 윗골이 엄청 물리잖아. 그렇죠? 이 물리고 본전원 팔고 또 같은 자리에서 물리고 또 본전원 팔고 무한반복이라고. 이 흐름들을 숙지를 해야 미래에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설명들을 안 보시는 분들,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영원히 장님인 거야 그냥. 그리고 멋대로 매수하고 항상 뒤에 대응법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물리는지 몰라. 인지를 못해. 물리고 나서 또 영상 찾아다니고 질문하러 다니고 뭐하는 짓이고. 애초에 공부를 하면 남한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남 탓하면서 돌아다닐 것인가.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서 내 탓을 해야지. 계속 남 탓만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최근에 재료 소멸 나왔던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한국 맥널티
요때 일정 알려줬고 연기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기가 됐다 함은 단기 하락이죠. 단기 하락이고 결국 다시 올라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연기가 된 것은 끝이 아니다, 그냥 조정일 뿐이다, 이 개념 익히시고요. 제가 정식으로 추천한 날은 5월 30일 이때 전고돌파 추천, 요 회색깔 저항 있죠, 이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 6월이라 하니까 5월 말이었고 5월 말에 추천, 6월 기대감으로 일정 추천. 일정이 6월 7일로 잡혔어요. 6월 7일에는 재료 소멸을 조심했어야 하는 거고요. 5월 31일, 그러니까 추천하고 하루 만에 21%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이 나왔다, 쫄보는 전량 매도해라,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대응입니다. 쉽죠? 선반영이 나오면 쫄보는 전량 매도하고 야수는 하분시한다. 자, 일정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21% 나왔으니까 훌륭하죠. 하루 만에 21%. 전량 매도 하는 거예요. 쫄보는 전량 매도, 야수는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홀딩을 하든 하락하면 그때 찹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하락 시에 분할 매도를 시작해 줍니다. 이때 추천, 하루 만에 급등, 쫄보는 전량 매도 사인 나갔고요. 야수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하분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11,500원이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이 5일선 넣어보면 5일선 따라가고 있거든요. 5일선 넣어볼까? 이렇게 5일선 지지받고 있죠. 그럼 5일선 이탈이 나올 때부터 매도를 하던가 두 번째 기준으로 11,500원 기준 잡으면 됩니다. 매수가는 여기, 지금 야수는 일부 홀딩하고 있어요. 전량 홀딩을 하고 있던가. 종가상 살짝 이탈을 했네요. 이탈하고 캔들이 십자 캔들 보여주면서 힘싸움 마감을 했죠. 힘싸움을 이기면 더 가는 거고, 지면 하락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졌네요. 일단 일정 당일이죠. 일정 당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짝 상승하고 빠지든 그냥 빠지든 이렇게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매도 대응을. 그러면 이때 분봉을 보면서 하락할 때 분할 매도, 또 기준이었던 11,500원 이탈할 때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찹 이게 된 거죠. 분할 매도, 수익 마감.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수익 반납당했어요. 수익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챙겼어야 되는데 안 하면 손실 전환. 요 개념 숙지하시고 나는 쫄보의 대응을 할 것인가 야수의 대응을 할 것인가 선택해서 잘 대응합시다. 요 다 받고 이유 대응법 볼게요. 단기 재료 소멸이 나왔죠. 그냥 완전 끝, 전부 끝, 그런 재료 소멸이 아니라 단기 재료 소멸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중기, 장기로 보면 더 갈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일정은 이르면 9월부터 출범이니까 조정을 주다가, 지금 조정 나왔고 조정을 좀 더 주다가 9월이 가까워질 때 재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게 7월에 반등이 나올지 8월에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올 확률이 크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후에 차트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보면서
회복이 나오는 구간 행보 확인하고 그때 추세 살짝 돌릴 때 재접근을 하면 됩니다. 추매를 하든 신규 눌림 매수를 하든. 과거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큰 조정, 이게 한 30%씩 조정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도 고점 대비 30%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급등 후에 조정을 당연히 생각해라. 밥을 먹으면 똥을 싸는 것은 당연하다.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데서 큰 비중으로 추격하는 것은 지양하자. 한국 정보 인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 정도씩 빠지는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더 많이 빠졌네. 40%. 여기도 30%. 지금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30% 빠진다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을 숙지하고 위에서 추격하지 말고 눌림 매수에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대충 보시는 분들은 야 니가 이거 30% 빠진다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도중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제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요거의 예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죠. 셀리드, 요때 일정 재료 있었고 90% 상승한 후에 빠졌습니다. 재료 소멸로 파란 색깔 재료 소멸 제자리. 근데 이 위에 또 올라가죠. 다른 재료 일정이 후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셀리드는 더 갔죠. 여기서 또 더 갔죠. 또 아스코 관련주였거든요. 이때가 작년 아스코, 6월이 올해 아스코. 이때 아스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20선 손절 잡았으면 되겠죠. 짧게는 20선. 근데 20선 이탈 없이 전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스코 접근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과거부터 제가 계속 좋다고 했어요. 여기가 작년 아스코 자리고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 하지만 질문 나오죠. 신하님, 아스코 일정 끝났는데 셀리드 이제 완전히 끝인가요? 이후에 상승을 못하나요? 아니다, 갈 수 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여기죠. 여기서 단기 재료 소멸 경고했고 더 간다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온다. 올라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덜 올랐다, 더 간다, 시작 전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30%를 벗어야 한다. 그 앞에 설명했던 거죠. 한국전자인증 걔네도 마이너스 30% 주면서 이후에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상승이 나오면 큰 조정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4월에 6개월 이상 봐도 된다. 무료 추천 더 간다. 쭉 올라갔고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400% 수익이네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까지 먹었어도 뭐 70% 이상 나왔고 최근에 또 들어갔으면 70%. 최근에 들어가서도 70% 온전히 먹는 게 다 힘들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월봉을 보면 얘는 제대로 상승 파동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쌍바닥 주고 전고 돌파하면서 이제 1파가 나오는 거예요. 큰 1파가 나오고 있네요. 항상 월봉을 보면서 현재 자리가 어딘가, 고점인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시작점인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세요. 일봉만 보면 정확한 판단이 안됩니다. 현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결론, 걱정 말자. 다만 큰 조정은 염두하라.
다음 영상은 항공주로 뵐게요.